이 부분이 앞으로 기술 투자가 일어나고 하게 되면 DAC 방식이 미래에 가치가 있다고 보는 분들이 있으니까 초기 투자가 많겠죠.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넷제로 원유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보려고 합니다. 어제자에 이제 보도가 되었어요. SK 트레이딩 인터내셔널, SKTI, SK 이노베이션의 자회사인데요. 여기에서 미국의 옥시덴탈사로부터 2025년부터 한 5년 동안 매년 20만 배럴의 넷제로 원유를 도입하겠다라고 세계 최초로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보도자료가 나와서 기사화가 되었어요. 블룸버그에도 똑같은 내용의 기사가 실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20만 배럴이 뭐 항공유 기준으로 보니까 서울에서 제주도까지 한 9,000번 정도 왕복할 수 있는 뭐 이 정도 규모, 저희 뭐 상상은 잘 안 가죠. 어느 정도인지. 자, 근데 이게 이제 넷제로 원유라고 해가지고 관심이 쏠리잖아요. 궁금한 게 이거죠. 얼마 전에 이제 SK E&S 같은 경우는 탄소 중립 원유를 도입하겠다라고 해서 GS 칼텍스도 탄소 중립 원유 도입한다, 이런 얘기 기사에 나왔고요. 그래서 탄소 중립 원유는 뭐고 이번에 얘기하는 넷제로 원유는 뭐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서 좀 찾아봤습니다. 자, 그럼 넷제로 원유가 뭐냐? SKTI는 이렇게 설명을 해요. 채굴부터 정제 연소까지 원유의 전 생애 주기 동안 발생한 이산화탄소와 동일한 양의 이산화탄소를 공기 중에서 직접 포집해가지고 얘를 땅속 유정에 주입해가지고 영구 저장한다, 격리시킨다. 이게 넷제로 원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존의 탄소 중립 원유하고 다르다고 설명을 했는데 뭐냐면, 예전에 탄소 중립 원유는 화석연료 발전이니까 여기에서 정유사들이 이제 온실가스 탄소 내뿜잖아요. 이 내뿜은 만큼을 외부에 이제 탄소 상세, 배출권을 사오는 형태의 상세, 카본 옵셋 방식으로 해오는 게 아니라, 그거는 탄소 중립 원유라고 얘기하고, 요거는 밸류체인, 정유사의 가치 사슬 안에서 탄소 중립을 하는 거다. 스코프 1, 2, 3 이 안에서 탄소 중립을 하는 거기 때문에 결국은 이게 훨씬 더 엄격한 방법의 탄소 중립 원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흔히 넷제로하고 탄소 중립, 카본 뉴트럴 이게 비슷하게 쓰이지만 넷제로는 조금 더 엄격하거든요. 온실가스를 배출한 만큼 얘를 흡수해가지고 넷제로, 순 배출량을 제로로 만드는, 이제 넷제로로 만드는 게 이제 넷제로이고, 탄소 중립 같은 경우는 상세, 결국은 아무리 우리가 온실가스를 감축을 한다고 하더라도 잔여 배출량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상세를 통해서라도 제로로 만들면 어쨌든 탄소 중립이기 때문에 조금 덜 엄격한, 그래서 이번에 사오는 것은 상세가 아니라 가치 사슬 안에서 탄소를 줄이는 거다. 그래서 넷제로 원유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SKTI가 사오는 곳이 미국의 옥시덴탈이라는 정유사입니다. 메이저 정유사인데요. 이 옥시덴탈을 한번 들여다봤더니 옥시덴탈이 BP나 뭐 로얄트 쉘, 쉐브론 뭐 이런 지금 현재의 다른 정유사들하고 좀 방법이 달라요. 가는 길이 좀 다르더라고요. 옥시덴탈 같은 경우는 DAC 방식, Direct Air Capture, 공기 중 직접 포집이라고 해서 탄소 포집에 상당히 많이 이제 올인을 하고 있는데, 지금 미국 텍사스 퍼미안 분지, 여기가 최대 유전 지역이라고 하는데 여기가 세계 최대라고 하기도 하고, 아이슬란드에 있는 거기가 세계 최대라고도 하기도 하는데 정확한 건 모르겠습니다. 아주 큰 세계 최대 규모라고 그래요. DAC 설비에서 2024년부터 연간 거의 100만 톤 가량의 탄소를 포집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거를 할 수 있는 이유는 정유사들이 EOR이라고 해서 원유 횟수율 증진이라고 하는 그 기술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이 EOR 기술이 원래 지하에 유전이 있으면 여기를 뽑아내고 나서 남아있는 잔류 원유가 있으니까 이 원유를 빼내기 위해서 이산화탄소를 유전에 압축해서 주입을 하면은 그 압력 때문에 이 밑에 있는 원유가 땅 위로 올라온다고 그래요. 그래서 요거를 하는 방법인데, 이 과정에서 이걸 압축하기 위해서 밑에 넣어놓았던 이산화탄소는 이제 지하에 매장이 되는 거죠. 요 기술이 원래 가지고 있던, 정유사들이 가지고 있던 기술이니까 요 기술을 활용을 해가지고 여기에다가 지금 공기 중 직접 포집, 공중에서 다이렉트 에어 캡처를 하겠다는 거죠. 이 공기 중 직접 포집, 이 DAC 기술은
보면은 지금 여기저기에서 상당히 많은 스타트업들이 투자도 받고 공장도 짓고 기술 개발도 하고 있고 막 이렇게 되고 있잖아요. 이 중에서 카본 엔지니어링이라는 이 CE라고 하는 스타트업하고 옥시덴탈이 협업을 한 거죠. 카본 엔지니어링은 빌 게이츠가 투자를 한 탄소 포획 스타트업인데 여기 이제 옥시덴탈, 쉐브론 여기도 다 투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DAC 기술을 가져와서 따로 포집을 하기 위해서 보통 보면은 노르웨이 에키노르 같은 경우는 해변가에 있는 이 공장에서 포집을 해가지고 얘를 파이프라인을 쫙 이동을 해가지고 저 북해 쪽에 이제 바닷가에 땅속 밑으로 확 집어넣는 이런 방식이잖아요. 미국도 지금 그 CCUS라고 하는 게 문제가 되고 있는 게 바로 탄소 포집을 해가지고 얘를 그 가스관을 통해 가지고 꽤 내륙을 지나가야 된다는 거죠. 내륙을 지나가가지고 바닷속에 넣어야 되니까 이 가스관이 지나가는 이제 동네 주민들이 막 반발이 심해가지고 지금 미국에서 이게 잘 되겠느냐라는 이슈가 많이 있거든요. 근데 얘 같은 경우는 그렇게까지 따로 수송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바로 포집된 탄소를 저장할 수 있어가지고 회수 비용이 좀 줄어든다. 이런 장점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옥시덴탈의 이제 CEO가 비키 홀럽이라는 여성분인데요. 작년 1월에 이제 파이낸셜 타임스하고 인터뷰를 한 내용이 흥미로웠어요. 우리가 지하로 격리시킨 탄소의 양이 테슬라가 전기차를 이용해가지고 대기를 탈탄소화 시킨 양보다 훨씬 더 우리가 더 많이 했다라는 거예요. 매년 거의 2천만 톤 가량의 탄소를 지하에 매장을 하는데 얘는 자동차 400만 대가 배출하는 탄소량과 맞먹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이거는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말이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지만 블룸버그에서는 이번 기사 말미에 이렇게 써놨어요. 시티그룹의 애널리스트들이 분석하기를 DAC 사업이 옥시덴탈 사업에서 가장 흥미로운 지점이다. 그래서 앞으로 한 10년 동안 이 회사 주식 평가에서 이 부분이 상당 부분 중요한 역할을 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유나이티드 항공에서 자기 배출권 상쇄하기 위해서 지금 옥시덴탈이 하고 있는 이 DAC 사업하고 같이 협업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결국은 그 옥시덴탈의 경우는 우리는 탄소를 매니징하는 탄소 관리 회사가 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 10년에서 20년 후에는 뭐 석유, 가스, 화학 이걸 다 합친 것보다 탄소 관리를 하는 수입이 훨씬 더 많을 걸로 보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공기 중에 직접 포집을 해가지고 땅속으로 CCUS 격리시키는 이 사업을 계속 확대할 계획을 밝혔는데요. 중요한 거는 단가가 비싸거든요. 탄소 포획은 단가가 상당히 비싼 걸로 알려져 있죠. 탄소가 대기 중에 한 0.04%에 불과하기 때문에 포획을 하려면 대기 중에 어마어마한 양을 여과를 해야 대량으로 포획이 가능하다고 해요. 그래서 그 파이낸셜 타임즈에서는 뭐 지금 현재로선 그 대기 중에 탄소 포집하는 이런 단가가 뭐 톤당 $200가 넘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반면에 차라리 나무 심기 하면 톤당 $10밖에 안 하는데 그게 차라리 나은 게 아니냐 이런 얘기도 해요. 블룸버그에서는 2020년의 기사긴 했지만 다이렉트 에어 캡처 DAC 방식으로 하면은 뭐 1톤 포획하는데 $600가 들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데 어쨌든 지금 현재 계속 단가는 계속 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표적인 그 아이슬란드의 그 오르카라고 하는 대형 DAC 공장을 운영을 하고 있는 게 이제 클라이목스라는 곳인데 여기 같은 경우는 뭐 스위스리라든지 BCG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정기구독의 형태로 탄소 크레딧을 판매하는 월 정기구독 이런 게 이루어지고 있어. 이게 바로 좀 비싸지만 장기 거래를 통해 가지고 이 단가를 낮추기 위한 초기 투자자들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공장 건설할 때도 거의 뭐 $7,500만 들어간다. 910억 원. 이 자금도 클라이목스가 상당히 뭐 어렵지 않게 자금 조달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형태여서 현재는 단가는 비싸지만 이 부분이 앞으로 기술 투자가 일어나고 하게 되면 DAC 방식이 미래에 가치가 있다고 보는 분들이 있으니까 초기 투자가 많겠죠. 그래서 이 DAC를 옹호하는 사람들은 뭐 태양광이나 풍력이 계속 그 보조금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혜택을 받은 것처럼 다른 이것도 온실가스 저감 기술이기 때문에 세제 혜택이 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점점 더 이런 발전소가 많아질수록 기술이 저렴해질 거다라고 하는 거죠. 반대의 목소리도 있어요. 반대의 목소리는 옥시덴탈 같은 경우는 이제 정유사잖아요. 사실은 옥시덴탈이 뽑아낸 만큼 제거를 하고 격리를 하지만 결국은 많이 뽑아내려고 제거하는 거 아니냐라는 거죠. 그 부분하고 또 이 옥시덴탈 같은 이제 원유 추출을 해서 탄소 제거를 한다고 하더라도 소비자들이 이 제품을 사용을 하면서 나오는 이산화탄소는
어떻게 할 거냐, 결국은 스콥 3 아니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제거할 거냐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스콥 3 배출량까지 포함을 할 경우에 원유회사의 이런 탄소 포집 방법이 과연 비용 대비 효과적이냐라는 거에 대한 의문을 품고 있습니다. 정유사의 스콥 3가 상당히 이제 많은 경우 70-80% 이렇게 되는다고 보기도 하고 그러니까요. 이런 이제 상황이어가지고 지금 앞으로의 에너지가 탄소 중립 시대의 탈탄소, 저탄소의 에너지 기술이 어떤 방법이 메가 트렌드가 될지는 아직 지금 다 앞으로 2030년까지 기술 경쟁을 막 하고 있는 상황이어가지고 여기저기에서 많이 기술에 대해서 투자도 하고 기술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어가지고 이 DAC 방식을 잘 개발이 될 경우에 예를 들어서 뭐 미세먼지 저감 장치, 여과 장치처럼 자동차에 이렇게 한다든지 뭔가 모든 곳에 이게 어떤 식으로 활용을 해서 동기 중에 직접 다 있는 거를 포집을 해가지고 클라이먹스 같은 경우는 이제 광물로 만들기도 하고 이런 포집된 걸 갖고 뭐 선글라스를 만들기도 하고 다이아몬드를 만들기도 하고 뭐 지금 포집 탄소를 가지고 뭐 다른 걸로 활용하는 그런 기술들은 이미 상당히 많이 상용화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탄소 포집이 어느 정도의 규모의 경제를 통해 가지고 하나의 뭔가가 될 수 있을 것인지 이 에너지 부분에 있어서 좀 궁금합니다. 저도 뭐가 메인스트림이 될 수 있을지. 네, 그래서 오늘은 SKTI의 넷제로 원유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